안녕하세요. 독일 마인츠 무궁화 한글학교의 초등반 교사 고광진입니다. 벌써 유럽 교사 연수의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도움과 많은 도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재밌는 수업을 위해 저의 17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파이팅! 먼저 이번 강의는 첫째 날 제가 강의했던 PPT를 이용해서 강의를 직접 녹화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자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가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하며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지만 사실 오프라인 수업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 부분 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한글학교의 수업은 지루하고 심심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재밌게 이끌며 집중하게 만들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 제가 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의 기본이 한글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을 통해 기본적인 한글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용과 기본을 무시하고 다만 놀다 가는 한글학교,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거쳐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잘 하시라 믿고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아이들은 빨리빨리 그리고 시각적으로 매우 발달된 그리고 개별적,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은 책상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아이들과 움직임을 통해, 놀이를 통해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책상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놀이와 활동만 한다고 다 교육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면 시간만 허비하는 단순한 놀이가 될 수 있지만 놀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의 내용을 첨부하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교육의 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제 경험상 재미있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 게임과 유튜브, 틱톡과 같은 영상에만 흥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옛날 놀이에도 반응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흥미를 느끼고 유치한 것에도 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완전 대단한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7980 세대의 선생님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살아남는 비결이기도 하죠. 이런 놀이와 활동의 응용은 끝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정답도 없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개발하고 응용하고 변화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놀이의 방법과 응용에 대해서 제가 했던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간단히 제가 놀이를 만들어가는 원리, 응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 동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움직임, 또 뭐뭐 하다, 또 여러 가지 비슷한 동사에 대해서 교육할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을 직접 해보고 또 그 움직임을 서로 따라 해보고 수수께끼로 동작을 맞춰보기도 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한 문장을 몸으로 설명하면서 이에 맞는 동사들, 거기에 따른 의성어, 의태어들을 찾아보고 짝을 맞춰보고 만들어가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아직 아니라고요? 네, 그럼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그렇다면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뭐뭐 하다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그 차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림 카드나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다, 했다, 할 것이다 등 시제를 배울 수도 있고 하면서, 하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등 여러 가지 어미 변화와 시제를 같이 사용하는 변형적인 놀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장을 늘려가는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그림 카드를 손에 들고 이에 맞는 동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면 굳이 초등반이 아니라 고등반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반마다 실력 차이가 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여 같은 반이지만 실력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에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들도 있고 또 반대의 뜻을 가진 동사들도 있죠. 같은 동사에도 쓰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보다 이 동사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변형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바라보다, 노려보다, 째려보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게 나타나는 게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동사들을 찾아보는 것. 또 당연히 형용사도 확대하여 나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나만의 놀이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수업이 되고 나만의
활동이 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또 지난 수업에 배웠던 온라인 수업에 사용했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PT로 동사의 그림을 보여주고 생각하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답하도록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퀴즈가 될 수도 있고 워드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에게 물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줘야 되지만 아이들과 직접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잡은 물고기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에 있어서 교과서 사용은 기본입니다. 요즘 교과서들 뒤에는 스티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 좋아요. 참고로 다 쓴 책들, 오래된 책에 남아있는 스티커들도 선생님들은 모아두세요. 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교실에나 가장 평범한 칠판, 선생님만 쓰시지 마시고 학생들과 같이 쓰세요. 다만 미리 규칙을 정하고 필요시에는 순서를 잘 정해 주셔야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칠판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나와서 쓰기, 그리기, 붙이기, 자석으로 붙이기, 휴지 던지기, 여러 가지 정말 끝이 없는데요. 여기서 잠깐 휴지 던지기가 뭐냐고요? 칠판에 큰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역에 점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 내용에 필요한 단어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쓰세요. 그리고 휴지를 한 칸씩 뜯어서 물에 적시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공처럼 아니면 총알처럼 던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던져서 그 관역에 맞은 것을 보고 응용해서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은근히 재밌어합니다. 뭔가를 던지는 거에, 또 관역을 맞추는 거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칠판으로 하는 몇 가지 활동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좀 큰 아이들과는 뇌 그리기를 했어요. 자기 머릿속에 어떤 내용들이 현재 큰 비중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미있고요. 좀 어린 아이들과는 그림 카드를 붙이고 띄고 또 그리고 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보면 제가 글씨를 아주 작게 쓴 그런 칠판이 보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아이들과 받아쓰기 또는 보고 쓰기를 할 때 썼던 겁니다.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글씨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물론 시력 테스트도 되고요.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에서 시력 테스트 받아쓰기도 보여드렸지만 아이들이 정말 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쓰기 또는 보고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앞에 종이를 붙여놓고 그 내용을 자기 공책에 옮겨 쓰는 겁니다. 전쟁이죠. 뛰어다니느라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옮겨 쓰던 아이들이 점점 단어를 익혀서 쓰게 되고 나중에는 문장을 외워서 쓰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그만큼 쓰기 실력이 느는 것이요. 물론 암기도 따라오고. 물론 1년이 되어도 글자 쓰는 아이들이 아직 있긴 합니다만. 네. 책 읽는 것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읽는 것보다 역할을 줘서 앞에 나와서 읽고 그런 모습을 사진도 찍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으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도 응용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놀이의 응용에는 사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물 이용하기. 모든 사물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구슬, 나뭇잎, 연필 지우개, 휴지꼴, 빨대, 막대기 등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를 배울 때, 단어를 익힐 때, 문장을 배울 때 수업 내용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물건들을 이용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까 휴지꼴 얘기했는데 저희 집 지하실에 휴지꼴이 엄청 많습니다. 휴지꼴뿐만 아니라 계란팩, 딱딱한 포장 종이, 맥도날드 커피 막대기 등 주변에 있는 것들 등등등. 이 사진은 아이들과 휴지꼴로 주사위를 만들었고 명사와 동사 주사위를 돌려서 문장 만들기 이런 거를 했는데 말이 되면 맛있는 하리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또 웃느라 정신도 없죠. 네, 자연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요. 나뭇잎이나 풀들로 자기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만들면서 재료의 느낌이나 만들어진 후의 작품을 설명하는 등으로 활동을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집에 휴지꼴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과 휴지꼴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집중하게 되고 협동하게 되더라고요. 짜잔! 아이들과 다 만드신 후에 사진 촬영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성과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요. 무엇보다 사진 촬영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과감하게 부시기를 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잔소리 듣던 아이들이 마음대로 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더 예술적으로 부시나? 아니면 누가 더 재미있게 부시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그림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림 카드는 언제나 최고죠. 자모음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단어 공부, 동사 공부, 형용사 공부, 의성어, 의태어, 동음, 이의어, 문장 만들기, 스피드 퀴즈 등등 활용은 끝도 없습니다. 주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반응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는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무기입니다. 도깨비 마스크를 색칠하기를 했었는데 색색이 무서운 아주 재미있는 괜찮은 마스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도깨비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죠. 또 아빠를 그리고 나서 아빠에 대해 칭찬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흉보는 걸 더 재밌어 했습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이건 비밀입니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하니까. 또 국어 교과서에 할머니의 발을 예쁘게 그리는 내용이 있죠. 자기 발을 직접 그려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발을 직접 그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족의 발 그리기 활동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도형에 대해서도 배우고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의외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별 모양, 오각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이들과 테마 수업으로 사계절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단어를 배우고 그것들을 모아서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 중에는 꼭 저희 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반과 함께 하거나 또는 학교 전체 활동들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아이들과 테마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기, 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거는 소근육 발달에도 아주 좋은 활동이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할 때마다 또 아이마다 정말 다른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설명에 따라 접고 자르가는 활동을 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른 모양으로 자른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양성을 그리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되는지를 배우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응용하여서 만드는 것들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 종류 활동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다양한 활동을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작년에 우리 종이접기의 달인이신 김영만 원장님이 오셔서 아이들과 종이접기 특강을 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대가는 대가이시더라고요. 수십 명의 아이들의 혼을 그냥 쏙 빼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비행기를 접는 수준이 그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가르쳐준 그 단순한 종이 접기는 이제 찬밥 신세이고 아이들의 비행기의 응용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새로운 종이 비행기 접기를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너튜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건 우리 학교의 자랑인 정체성 캠프에서 했던 활동인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부모님들한테요.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모여서 짧지만 1박 2일로 캠프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스파게티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탑쌓기를 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서로들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멋진 건물들을 만드느라 수고를 했습니다. 화면상으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쯤을 해보았을 종이로 타일 만들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이들의 피드백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애 최악의 날이라고 한 7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종이 죽의 느낌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에클리시하다고. 어쨌든 그렇게 만든 마스크를 쓰며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와의 만남도 만들기를 통해 가능했고 아이들과
최악의 경험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끝나고 치우는 것도 저에게는 최악이었죠. 저희 학교에는 3교시 특별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놀이반을 맡고 있는데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께서 붓글씨반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붓을 잡아보고 그 당시에 글씨 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나를 느껴보는 그리고 잠깐이나마 아주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때맞춰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학예회를 하시죠? 저희도 학예회에서 아이들과 만두를 만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주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기에 저희에게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만두를 그 자리에서 쪄서 먹는 거는 일품이었죠. 새해 부모님께 드리는 세배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유아반부터 성인인 한국어반까지 함께 세배를 하면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즐기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이 추석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강강술래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정말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뭣도 모르고 뺑뺑 따라도는 어린아이들부터 발을 맞추며 리듬을 맞추는 무용반 아이들까지 물론 저는 사진 찍느라 참여를 못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참 흥겨웠습니다. 전통놀이 하면 윷놀이가 빠질 수 없죠.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윷놀이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규칙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반에서는 매년 하는 놀이여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자치기는 선생님들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려서 놀던 놀이들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놀이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소근육, 공간 감각, 균형 감각, 여러 가지 운동신경들을 발달시키는 그런 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놀이를 통해 단어, 놀이의 기원, 놀이 방법 등을 설명하고 또 다양한 응용 수업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더 큰 거는 아이들과 이것을 한번 해봤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딱지치기 등등 아이들과 하는 놀이가 정말 참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흙을 만지면서 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흙을 만지고 놀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쉽죠. 땅 따먹기, 구슬치기, 산팔선, 오징어, 하늘땅, 별땅 여러 가지 놀이들을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흙에서 놀라 그러면 잘 놉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놀이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마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혼날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다 추억이죠. 이 놀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다! 다! 이렇게만 들려요. 그래도 저희들은 잘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바둑알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글씨 만들기뿐만 아니라 오목, 알까기, 숫자놀이 등 손가락 근육으로 돌을 튕기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조준하는 능력은 더 힘들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했던 놀이가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이런 경험들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글짐에서 하는 얼음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죠. 뭐 땅에서 얼음땡을 하기도 하지만 정글짐 위에서 하면 뭔가 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활동 무대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교실과 학교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은 정말 다양하니 이곳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학교 전체 행사도 좋고요. 이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바푸스팟으로 소풍을 갔었던 사진입니다. 야외에 나가서 실제 맨발로 느껴지는 감각, 감촉, 그런 느낌들을 체험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사 박물관, 저희 동네는 구텐베르그 박물관 또는 슐로스 프리덴베어 이런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휘어룽이라는 박물관에서 하는 가이드 설명을 다 듣고 그 후에 선생님이 준비한 한글로 된 문제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수업도 진행하였고 지식도 늘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까지 또한 구텐베르그 박물관에서는 거기에 우리 직지신경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거창한 박물관이나 체험관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가까운 자연에 나가시면 여러 가지 활동과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과 나가 있는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 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 점심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아이들과 한번 벼룩시장을 하면서 직접 거래도 해보고 또 돈에 대한 개념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기 장난감이나 물품들을 나누는 시간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따로 준비해 주시는 떡볶이, 만두 그걸 사 먹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미리 막 공부를 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주진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시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죠.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준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것을 복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나름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시상이나 또는 성적표에 아이들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본 시험에 대한 상장도 있지만 학기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상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꼭 성적으로만 상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만난 간식과 함께 파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파티를 마친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에게도 큰 추억이 되고 또 나중에 저에게도 아주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과 사진 찍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찍으세요. 처음에 빼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하도 찍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에 대한 사진 일부를 보셨는데요. 정말 더 많은 놀이와 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결과물과 피드백을 공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반 학교, 일반 사회와 다르잖아요. 경쟁도 없고 결과에 대한 압박도 없고 또 한글 학교의 상황이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고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허접한 강의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다만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강의도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나침반은 우리에게 직접 길을 알려주진 않지만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침반이 아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은 더 편하게 우리가 갈 길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하지만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편리하긴 한데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이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생님들은 나침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나침반 같은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앉아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창의력과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는 새로운 능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놀이와 활동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여러분 새로운 교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